자세를 맡은 지정입니다. 네. 저 1대 스폰서님은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은희 사장님이시고, 2대 스폰서님은 이경옥 기병 원장님 되십니다. 오늘 티알라인티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제가 처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티알라인티거든요. 저는 이제 저를 예전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뚱뚱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70kg까지 나갔었고, 굉장히 부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티알라인티를 통해서 새롭게 새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예쁜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몸이 불어나고 뚱뚱해지면서 조금 자포자기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누스킨을 만나게 됐고, 이 누스킨을 통해서 이 티알라인티를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지금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뉴스킨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뉴스킨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은희 사장님이 저에게 한 3년 동안에 계속 저를 인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은 사장님이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자꾸 하자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킨에서, 저는 예전에 살 때도 그랬지만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냥 내 한돈에서 가질 수 있었고요. 먹고 싶은 것도 내 한돈에서 그냥 어 아쉽지 않게 먹고 사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 뉴스킨을 딱 알면서 쪼끔 세상에, 다른 세상에 눈을 좀 떴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인제 랠리라는 곳에 처음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내가 보는 세상하고는 좀 다른데 그 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문화가 너무 좋았고, 그냥 '그곳에 자꾸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의지에 맡기듯이 그냥 이 강의장에 왔고, 여기 이렇게 패밀리 그룹의 사장님들을 보러 제가 일 주일에 한 번씩 선능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그전에는 예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냥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배려 없고 굉장히 욕심 많은 그런 아들들 가진 엄마였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정말 되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항상 웃고 또 좋은 얘기만 해 주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저는 누스킨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왔더니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 키우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적게 돼요. 이 꿈지도라는 거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그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주 커다란 종이에 나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오려 붙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기쁨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저는 날씬한 게 소원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날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버킷리스트에 정말 멋진 모델의 모습을 붙여 놓고, 또 정말 행복한 가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붙여 놓고, 내가 원하는 집을, 또 정말 멋진 집을 또 오려 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내 원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 있는 게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계속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내가 무언가 버킷리스트 적고 내가 그전의 모습이 있었다면 '무언가를 바꿔야지 뉴스키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비워야지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전의 내 모습, 뚱뚱했던 모습을 날씬하게 비우고,
또 내가 성격이 안 좋고 되게 이기적이었던 생각들을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웃는 사람들처럼 '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나부터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모습으로 와서 지내다가 '아 정말 여기에서 내가 변화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저는 맨 처음에 바꿨던 게 길었던 머리를 잘랐습니다. 길었던 머리를 잘랐을 때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아들들, 저희 신랑들 다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나씩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저의 뇌리에 딱 스쳤을 때 '아 진짜 나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새로운 모습도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울까?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되게 말이 많지만 저도 듣는 걸 좋아하지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눈물도 굉장히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감동도 되게 많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거 안 하고 죽었으면 너무 후회됐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려는 자세는 바로 습관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무언가 하려고 딱 했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것이 아니라, 저는 사진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만 쉬는 날이었거든요. 이 월요일은 무조건 와서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사진관에 있는 날보다 선능안에 들어가 있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제가 이곳에 배움을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는 겸손함이었어요.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를 뽐내기보다는 겸손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떠한 내 마음 자세, 이런 거를 많이 바꾸게 되는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줄 몰랐던 제가 어 굉장히 칭찬에 이게 낯간지럽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는데 "아우 더 예뻐." 이런 말도 사실 저 잘 못했거든요. "이 사람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 전 "사랑해요."라는 말도 정말 우리 신랑한테도 해 보지 않았는데, 뉴스킨에 와서 정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함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배려한다는 거, 내 거를 남에게 준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어쨌든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실행을 하고 그거를 행동을 해야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만들고 겸손하고 또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우는 거를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과를 내야 되겠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에게도 성취감이 있겠다.' 그냥 매일 강의를 듣고 습관을 들이고 나를 변화는 시켰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다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이 목표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시면 그 목표는 무조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정말 저희 은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만 랠리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럴 때 다른 팀에 막 많이 오는 사장님들이 너무 부럽고 "야 우리도 언제 저런 팀을 데리고 오냐." 하면서 정말 둘이 매일같이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이렇게 배움을 함께 하면서 '아 뭔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뉴스킨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랠리에서 10 클럽과 20 클럽을 목표했을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루비가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딱 삼고 달리니까 루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신기하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추신다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해야 될 일이 딱 4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누스키너기 때문에 누스킨 제품 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이 아닙니다. 애용.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AP24가 없으면 이빨을 닦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는 "바디바로 이빨을 닦았다."라는 소리에 정말 '아 정말 누스킨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정말 누스킨을 아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기 시작한 건 비즈니스 나를 검토하는 거 배우기도 했지만,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의 아이템이 정말 어떤 건지,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전달했을 때 내가 정말 '진정한 비즈니스 오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으면 내 거에만 그쳐지거든요. 우리는 함께 팀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어떤 누군가는 '내가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입을 떼 보세요. 한번 떼 보시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나 누스킨 해."라는 말 하기가 저 2년 반 걸렸거든요.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누스킨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전달을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누스킨 안 하면 안 된다. 누스킨 안 하면 5년 후에 어떻게 살래?"라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전달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사람을 나처럼 복제해 나가는, 그걸 후원하는 방법을 내가 배운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뉴스킨에서는 할 일이 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 4 가지만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이루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자, 요즘에는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2 시간 동안 차를 끌고 선릉에 가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릉에 간다고 했을 때 추리닝을 입고 잠옷을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줌 시스템의 자세부터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전 첫 번째 복장인 것 같아요. 오전에 저도 살짝 미팅을 할 때는 좀 편한 복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말 팀 그룹 미팅이 있을 때는 정장 차림을 하고 가지런한 머리를 하고 정말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를 화면을 켜고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소통하는 문화잖아요. 이렇게 이런 하나부터,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 줌 시스템부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줌 시스템의 자세 중에 세 번째는 음소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소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막 주변이 막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집중을 잘 못해요. 이거는 어쨌든 인제 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줌의 음소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경청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저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거를 내가 100%를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강의에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한 강의를 들을 때 20%만 내 머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20%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지만 경청을 한다라고 하면 한 21%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폰서와 파트너. 스폰서와 파트너는요 협력 관계지 상호작용이거든요.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 내가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은희 사장님이 저를 3년 동안 끊임없이 기다려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또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관계를 맺는 게 스폰서와 파트너의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조금 간략하게만 요렇게 인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더 정말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업자의 자세는 요렇게 마무리하도록